지난주에 지번에 비해서 조금 들어오셨네. 예, 이게 유튜브로 하니까 그냥 라이브를 잘라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제가 이제 오늘 저희가 그 7곡 빌라가 다 세입자가 맞춰졌어요. 일단 잔금 치르고 한 달 한 보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안에 제 거, 그 다음에 연희 거, 다 이제 세입자를 맞췄는데,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야기, 이제 혼자보다는 둘이가 낫다라는 어떤 협업 관계에 대한 이야기와 이 얘기 나온 김에 이제 임대차 이렇게 놓는 거,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우리 지금 세영 씨 같은 경우에도 다가구 낙찰 받았잖아요. 그죠? 잔금 치렀어요? 공정. 그쵸. 거기는 세입자 맞춰야 될 게 있어요? 예, 거기서 세입자 많이 맞춰요. 그런 상황이죠.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오케이. 자, 그런 상황이어서, 제가 이제 우리 7곡 빌라를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임대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네. 7곡 빌라는 7월 지금 이렇게 봤는데, 날짜를 이렇게 보니까 7월 23일 날이 낙찰일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잔금일이 8월 29일, 그 다음에 제가 첫 임대차를 놓은 날짜가 10월 15일, 10월 15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딱 한 달, 잔금 치르고 한 달 보름 만에 이제 임대차 계약을 이제 마쳤어요. 이 바쁜 와중에 얼마나 쇠 빠지게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가끔은 방송 끝나고, 이제 우리가 그 전화를 해야 되는, 낮에는 할 시간이 없으니까, 밤에 주소록 등록을 밤 2시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하나씩 할 수 없으니까. 한 다음에 통화하면서 전화번호 따는 거까지 이제 이런 이야기와, 일단은 먼저 그 이제 협업 관계를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 7곡 빌라는 제가 관계에 의해서 숟가락 살짝 얹은 물건이잖아요. 그죠? 참 관계가 중요한 거고, 이 관계에서도 또 서로가 또 얼마큼 관계가 맺어지면은 또 얼마큼 배려, 양보, 그 다음에 이제 같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게 더 중요한 건지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일단은 7곡 빌라는 그 잔금을 이렇게 딱 치르고 나서, 그 물건에 이제 물건이 좀 문제가 생겼어요. 그 이유는 저번에 한번 우리가 그 아산에서 제가 얘기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죠? 여기 또 그 프리데이에서도 얘기해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수도관 문제, 물 문제. 그래가지고 그때 워터클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배관에 약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정화 시스템을 해서 하루 반만 해가지고 이제 문제. 거기 이제 왜 뭔 문제가 있었냐면 물에서 석유 냄새가 딱 올라와가지고 수도꼭지에서 물 틀어서 딱 한 컵을 이렇게 마시지도 못해요. 코를 딱 대면은 그냥 석유 냄새가 훅 나고. 유전이 발견된 것처럼 거기가 연희하고 저하고 농담처럼 야 우리 건물 밑에 유전 있는 거 아니냐 야 이거 대박인데 하면서 농담삼아 웃었는데 어쨌든 유전일 리는 없는 거고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석유 냄새가 심각하게 나요. 역겨워서 물을 못 마시는 건 간두고 양치질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요. 그렇더라고. 그래서 저는 제 집이 한 1년 정도 그 경매 당하면서 세입자가 바로 나갔기 때문에 물을 안 써서 그런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 옆에 있는 그 건물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물냄새가 석유 냄새가 난다 하는데도 세입자들이다 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서울 같으면 세입자들이 그렇게 있지 않아요. 근데 지방에 있는 세입자들이다 보니까 또 착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여기 사시더라고. 야 그래가지고 참 서울하고는 참 틀리다. 여기 같아봐요. 뭐냐 이러면서 여기저기 막 넣고 뭐 민원 넣고 막 이럴 텐데 그냥 그러고 1년을 넘게 사셨더라고. 1년이 아니지. 그 건물을 지으면서 5년 된 건물이니까 그냥 그러고 사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건물을 낙찰을 받고 가서 딱 보니까 이 석유 냄새가 유전이 나온 것처럼 심각하게 나는 상황이었어요. 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때 막 조사하던 과정에 이제 워터쿨 문제, 그 배관에서 혹시 파이프의 이음새에
공사를 하면서 장난쳐갖고 석유를 살짝 발라놨든지 아니면 구리스 있잖아요. 이음새 좀 부드럽게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 때문에 냄새가 배어 나오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배관에 이음새 문제가 있었다 하면은 아까 이제 워터클 이제 배관 청소하는 거가 맞았고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면은 이제 파이프의 문제인데 그죠? 관의 문제인데 이거를 전면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복도에서부터 집으로 들어와서 화장실, 보일러실, 주방의 싱크대, 화장실도 하나만 있으면 좋은데 또 안방에서 하나 붙어져 있다 보니까 또 안방까지 가서 화장실에 또 연결해야 되는 공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비용이 만만치 않았어요. 이 과정에서 결국은 한 번 했던 거는 미련 없이 버렸어요. 그 문제가 그 중간에 이음새에 누가 장난친 게 아니고 이 관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 관이 5년 전에 그때 이 파이프를 만든 곳에서 공장 생산 라인이죠. 안에 코팅이 안 되는 바람에 제품에서 화학 냄새가 석유 제품이잖아요. 다 플라스틱이 그냥 배어 나온 거였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만드는 게 아니고 생산 라인에 불량품이 재수 없이 우리 그 건물에 파이프에 생산에 제공이 된 거예요. 건물을 지을 때. 그러니까 원초적인 것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120만 원 그 배관공사 이렇게 소독하는 거는 돈 날렸지만 일단은 해봤으니 미련이 없었어요. 그다음에 아예 파이프를 전면 교체를 했었고 이제 우리 그 파트너가 어떤 공사 같은 거 이제 가까이 있으니까 대구 살고 칠곡이다 보니까 그 친구가 공사업자 대구 현장 보여주고 설명하고 하는 거를 그 친구가 맡아서 했고 저는 서울에 있다 보니까 또 회사 업무가 바쁘고 하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내가 알 수 없어서 내가 이 연희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아 나는 세입자를 맞추는데 지정을 해주겠다라고 저는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간간히 짬짬이 연희가 이제 나한테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한 어드바이스 이렇게 쭉쭉쭉 해주면서 진행 상황을 서로가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전적으로 임대차는 이제 제가 맡았어요. 걔는 또 직업이 또 있으니까 그것까지 하기는 버거울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임대차를 이렇게 맞췄을 때 엊그제 이제 임대차 우리 연희 씨까지 맞춘 다음에 연희 씨가 이사님 감사해요 이러더라고. 근데 나는 또 연희 씨한테 굉장히 감사했어요. 내가 하지 못하는 저 멀리 있다 보니까 내가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을 그 친구도 도맡아서 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하면서 야 이게 같이 한다는 게 이런 시너지 효과가 있구나라는 거를 새삼 느꼈어요. 만약에 그거를 제가 혼자 한다 하면은 서울에서 얼마나 발 동동 구르겠어요. 업자를 붙이긴 하겠지만 보여줘야 되고 뭐 공사 얘기를 들어야 되고 이 업자 저 업자 붙이는 이런 과정도 뭐 하면 하겠지만 그거 해야지 임대차 맞춰야지 뭐 물공사 했는데 잘 돼가고 있는지 꼼꼼하게 했는지 뭐 하자는 없는지 이런 부분을 혼자 할 수는 없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을 서로가 그 짐을 딱 나눠가지고 등에 같이 지고서 이게 가니까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우리 연희 씨한테 내가 못하는 부분을 챙겨줘서 고맙고 연희는 또 연희대로 그거를 자기가 했지만 또 임대차 부분 신경을 못 쓰니까 또 이거를 내가 해서 또 바로 맞춰줬어요. 이게 또 되려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엊그제 아우 잘 됐다라고 했는데 제가 칠곡의 빌라를 그 8,500에 20에 사서 등기 144만 원 들여가지고 1,500에 42만 원에 맞췄어요. 원래 우리의 예상은 1,000에 35였는데 그거보다 수익이 뛰어나게 1,500에 42만 원. 저는 목표치를 2,000에 40에 넣었기 때문에 그 500 까주는 만큼 2만 원을 올려서 42만 원에 맞췄고 연희는 보증금 2,000으로 해가지고 자기는 그냥 그 보증금을 좀 더 많이 받는 게 낫겠다 얘기를 해서 보증금을 2,000에 받고 35만 원으로 이렇게 해서 자기는 또 다른 투자금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했는데 제가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관계에서 서로가 같이 하는 거, 짐을 나눠서 같이 지는 거, 그리고 함께
그 가정에서도 나는 이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얘는 요거를 하고 있고 빨리빨리 요거 해야 되는데 얘는 또 이걸 하고 있었을 때 어떤 갈등 부분이 생기잖아요. 이런 때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또 그다음에 짐을 같이 나눠지고 어쨌든 목적은 하나잖아요. 공사 빨리 하고 빨리 세 맞춰서 우리가 월세 받는 게 목적이니까 이런 가정을 그냥 갈등으로만 가져갈 게 아니라 같이 손발 맞춰서 너가 이거 맡았어? 그럼 내가 이거 할게. 너가 이거 했어? 그럼 내가 이거 할게. 서로 짬내서 할 때 서로 이렇게 동반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공부팀이 이제 많잖아요. 같이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27기도 아까 세 맞춰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런 세 맞추는 부분에서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여보, 이거를 나만 해?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어차피 내일이니까 나만 하고 또 옆에서 또 그런 거 하다 보면 또 도와주는 손길이 있고 단 여기에서 나는 그냥 얻어먹으려고 하면 안 되고 같이 하기만 하면 좋은 결과가 오고 이 마인드는 또 앞으로 또 다른 물건을 하든 또 다른 사람하고 연결이 되든 그죠? 성공할 수밖에 없겠다. 결국은 이게 뭐냐? 마음 자세인 것 같아요. 마음 자세.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이제 관건인 거고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저는 그래서 한 달 반 만에 이렇게 세를 다 맞춰서 참 뿌듯하고요. 이 세를 맞춘 거에 대해서 이제 그 또 이제 어떻게 맞출 것이냐 요것도 이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렇게 세 맞추는 거 이번에 그 세 맞추는 부분에서는 저는 이제 그 충전이가 저는 이제 아이폰과 맥북을 쓰다 보니까 저는 뿌리오라는 앱을 사용했었어요. 거기서 단체 문자를 했었는데 우리 충전 과장이 아이폰에 그냥 네이버 주소록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여기서 하는 게 좀 더 편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 그래? 이러고 나서 여기 이제 그 네이버 주소록을 핸드폰에다가 이제 깔은 다음에 분류를 했어요. 단체 문자가 한 사람 그 20개 분이 명단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20명만 그 7국이면은 7국 부동산 1, 7국 부동산 2, 20개씩만 이렇게 해서 총 80개를 만들어 갖고 가면 이렇게 그죠? 1, 2, 3, 4가 딱 이렇게 뜰 거 아니에요. 그죠? 요걸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문자 발송을 그냥 문자 핸드폰으로 그냥 복사해가지고 쫙 보내고 이렇게 활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 문자를 발송을 밤 한 11시 반에 아니면 어떤 때는 1시 반에도 했어요. 왜냐면 내일 아침에 내가 또 못할 수도 있으니까 또 업무가 하다 보면 피곤할 수도 있으니까 아침에 그 부동산 업자가 눈 뜨자마자 핸드폰을 켰을 때 내 문자를 먼저 볼 수 있더라. 낮에 보내면 낮에 문자가 막 수십 개 들어오잖아요. 그 업무 중에 들어온 문자 잘 안 보게 된단 말이에요. 저도 업무 중에 들어오는 문자 잘 못 본단 말이에요. 어떤 데는 저녁 늦게 한번 다 훌쩍 때 볼 때도 있단 말이에요. 문자에 막 카톡에 막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업무 시작하기 전에 내 거를 인지할 수 있도록 미리 보내놨어요. 가끔은 처음에 할 때는 이 사람이 잠자는데 민폐가 돼가지고 짜증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에이, 그 사람은 그 사람인 거고 그래서 새벽 1시 반에 그때 작업하다가 주소록을 등록한 다음에 문자 발송을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 7시 되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거를 먼저 봤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그때 느낀 게 여기에서 나를 인식시키는 게 참 중요하다. 나야 나 기억하지 내 물건 기억해줘야 돼. 그러니까 낮에 해주면은 그냥 이분 사람 저 사람 다 들어오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거부터 봐주세요. 그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아침에도 하려면 또 세수해야지 출근해야지 바쁘니까 밤에 잠자기 전에 죄송합니다 늦은 시간에 이렇게 하고서 제가 앞에다 문구를 달았어요. 늦은 시간에 문자 보냅니다. 아침에 제가 바쁘다 보면 놓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그 다음에 문자를 쫙 발송해줬어요. 문자에서는 자기의 그 애정을 좀 담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문자 발송을 저는 어떤 때는 3일, 어떤 때는 5일 약간 이게 다르게 문구를 바꿔가지고 인사말 낚시하고 요즘 경기 어려운데 부탁한다. 그 다음에 이거는 내 아이의 딸
이 투자한 돈이라서 빨리 해줘야 된다. 약간의 나 좀 봐줘라. 이렇게 나 그냥 이거 월세 넣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고 그랬더니 상대방에서 웃더라고. 딸내미가 투자하셨어요? 이러면서 네 해가지고 딸이 옆에서 달달 볶아요. 이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다 보면 그런 식으로 이 돈이 딸의 대학교 다니는데 용돈이에요. 이게 생활비를 해야 돼요. 라고 하면서 약간 읍소작전 추가적으로 했었고 결국은 그 뭐예요? 나를 각인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상대방 머릿속에 그 다음에 이제 보낼 때 사진도 같이 쫙쫙쫙 넣었어요. 이거는 안방 사진, 이거는 거실 사진. 이렇게 이제 깨끗하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넣어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진만 보고 이 집 괜찮네 라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방향을 설정해줬어요. 이 집은 뭐 앞에 전면이 다 트여져 있고 그 다음에 그 4인 가족이 살기 좋고 방 3개라서 아이들의 그 집의 단점이 방이 3개인데 그 옥상 꼭대기층이다 보니까 집의 모양을 만드느라고 지붕이 살짝 이렇게 경사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방 하나가 이렇게 지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약간 이런 구조이다. 이거를 갖다가 그 장점화 시켰어요.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돼서 아이들이 약간 테마방처럼 꾸미면 좋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 건물의 어떤 장점을 갖다가 이렇게 설명을 해서 이렇게 넣어줬고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부동산에 있는 분들이 인식을 빨리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컨셉을 잡고 저도 그 컨셉을 잡아서 방향을 이렇게 업자가 그 집을 구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이렇게 그 컨셉을 그냥 하나만 잡지 않았어요. 혼자 사시는 분한테는 쾌적한 공간이 뭐 유지가 되고 집 근처에 공원이 있고 그다음에 조용하고 그다음에 제 7국에 있는 거기가 그 구미공단에서 말 떨어지지 않았어요. 구미공단에서 직장인 분들이 출퇴근하기에 용이하고 5분 거리에 있고 그다음에 주거지는 아무래도 좀 조용한 곳이 좋겠죠. 삶의 질을 높이는 곳이라 다 이렇게 하면서 어떤 이런 문구와 함께 이렇게 넣어줬고 제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옛날에 그 전주에 은강빌라라고 대표님의 물건이 있었어요. 그 다가구 건물이었는데요. 이때 그 이제 다가구 건물이다 보면은 호수가 많다 보니까 세입자들이 그냥 금방금방 바뀌고 막 그죠. 임대차 계약 기간이 그냥 방 여러 개다 보니까 그냥 때만 되고 돌아오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그냥 오래 사는 사람이 가장 고마워요. 그냥 신경 안 쓸 수 있어서. 근데 이제 바뀌는 때마다 오는 사람의 눈높이가 있다 보니까 이 집은 어떻고요 저떻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 인테리어를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뭐 전기가 나갔다든지 도배를 새로 해야 된다든지 이럴 때. 근데 이제 부동산에서 흔히 하는 말이 뭐라 하냐면 그 집은 조금 어때서요. 그 집은 좀 뭐 벽지도 그렇고 타일이 너무 오래되고 뭐 떨어진 데도 있더라고요. 약간 호수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때 그 집을 보여주니까 이러면 새 안 나가요라는 게 부동산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때 방향을 또 설정을 해줘야 돼요. 여기는 이제 정보를 들었잖아요. 이 집의 단점. 이거를 내가 인테리어를 다 한 다음에 부동산에서는 인테리어를 다 해놔야지만 새가 잘 나간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인테리어를 다 한 다음에 세입자를 들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인테리어를 하기 전에 낙찰 받자마자 어떻게 세입자를 맞춰줄 것인지를 갖다가 정해야 돼요. 그게 뭐냐? 그거를 그 건물에 그 인테리어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동산에다가 설명을 해줘요. 이 부분은 어떻게 수리를 할 거다. 세입자를 빨리 맞춰라. 이 세입자의 컨셉에 맞춰서 인테리어를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왕 들어오면은 자기 집이 자기에 맞게 그 도배도 좋으면 좋고, 그죠? 그 다음에 타일도 이왕이면 이 사람이 원하는 색깔을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싹 꼬셨어요. 그랬더니 세입자가 맞춰줬어요. 거기에 맞는 사람. 근데 제가 전주에 있다 보니까 내려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세입자한테
이게 지금 네가 살 집이야. 인테리어가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매일 가가지고 공사 진행 과정을 당신이 체크하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살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배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등 나간 거, 꼼꼼하게 안 돼 있는 거 갖다가 본인이 다 체크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저한테 이제 제보가 올라왔어요. 인테리어 화장실을 올수리를 한다고 했는데 화장실에 이 꺾어진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멀쩡한 거야. 그러니까 이 업자가 난 서울에 있으니까 평면인 부분만 그 타일을 바꾸고 꺾어진 부분은 안 한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 한 거지. 그지? 근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우리 세입자가 들랑거리면서 지키잖아요. 자기가 쌀집이니까 온 거예요. 그 타일을 다 하기로 제가 들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안 했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머나 그래요? 아우 이렇게 확실히 세입자가 있으니까 참 다행이네요.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전등부터 소켓부터 시작해서 다 꼼꼼히 챙겨보세요 라고 했더니 그냥 목록을 다 정해가지고 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테리어 업자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니 그거 왜 안 하셨냐? 그랬더니 뭐 거기는 멀쩡하다는 거예요. 아니요. 다 하시기로 하셨으니까 말끔하게 다 완성을 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그럴 때 그 집이 완벽하게 공사가 된 이유는 공사업자가 보통은 우리는 이제 그런 방법 쓰기도 해요. 사진 찍어서 이렇게 보내라. 공사한 거. 그죠? 우리가 눈으로 식별하는 거와 그죠? 사진으로 식별하는 건 약간 틀리거든요. 그죠? 만져보고 해는 거. 그랬더니 제가 그 방법을 써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에도 그렇게 방향 설정을 해주고 당신의 컨셉에 맞춰서 어차피 인테리어 할 거니까 이왕이면은 세입자가 들어온 다음에 우리 도배지를 보면서 하면은 좋지 않겠어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니까 부동산도 그거를 그 집 보러 온 사람한테 이 집이 썩음썩음하고 막 곰팡이 썰고 막 이렇게 있었어도 그 단점을 부동산 업자가 보완할 수 있도록 설명했을 때 이렇게 부연 설명해 줄 수 있어서 이렇게 방향 설정해주면 설명을 이렇게 잘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세입자로 온 사람도 그냥 부동산에 와가지고 그냥 보세요 하면은 곰팡이 나 있지, 뭐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으지, 뭐 문짝이 엉망이지, 뭐 타일 깨진 것 같으지. 그러면은 세입자가 인테리어 해준다고 해도 야 아득한데 부동산 업자가 설명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내가 이렇게 포맷을 방향 제시를 이렇게 해주면 좋고 그 다음에 계약자가 딱 되면 내가 그 세입자를 또 그렇게 이제 관리해주면 나도 좋고 너도 좋고 그게 다 좋은 방법이 이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경매물건 다 낙찰 받을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세입자 관리, 부동산 관리 이렇게 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이제 같이 있다 그러면 서로 먼 길을 가려면 이제 같이 가는 게 좋고 우리가 그 운동회 때 게임 하잖아요. 발에다가 양쪽에 끼고서 손발 맞춰서 가는 그 팀워크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팀워크를 할 때 이익만 취하지 말고 계산만 하지 말고 내가 조금 이거는 내 생각에는 안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상대방에서 의견이 나오면 거기서 서로 조율해가지고 또 방향 설정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그냥 속으로 꽁해가지고 나는 안 해보고 싶은데 쟤는 하고 왜 이러는 거야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가 이제 갈등 관계만 유지되면 또 말 못하고 있다 보면 속에서 또 꽁해가지고 괜히 공투했어 뭐 이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연이하고 해보니까 서로 이렇게 배려하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같이 노력하면 안 될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셨죠? 우리 협회교육생들 뭐 낙찰 받자마자 월세 받는 게 목적이니까 최단 시간 최대가로 수익을 만드는 과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